지난 일부에서는 간편결제 QR코드 중개 서비스가 등장한 이유와 그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에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러한 높은 수수료가 가맹점 모집관리 등과 같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된 비용 때문이라면 그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의문인데요. 네, 온라인 시장과 달리 어떤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는 특정 간편 결제 사업자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그 시장을 좌우로 흔들고 이러는 형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각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 각자 도생으로 가맹점을 영업하고 또 휴폐업을 관리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 시장의 발전사를 보면 이거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결제원에서 분명히 솔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근데 방향성은 신용카드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 간편결제 사업자가 직접 모집한 그런 오프라인 가맹점이 예를 들어서 50만 개라고 하면은 실제로 중소형 사업자들은 계속 개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가맹점들을 가입시켜줘야 그 50만이라는 숫자가 유지될 수 있는데요. 그 기존 신용카드 벤망을 보면은 결국은 그 벤사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간편결제는 어떤 벤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신용카드 대비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간편결제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빅테크 그런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직접 비용을 투자해서 가맹점을 유치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효율적인 시장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이 아마 간편결제 QR코드 중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 중개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각각 참여하는 그런 간편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전체적으로 간편결제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비용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벤이 없다 그러면 저희 나라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단말기를 카드사별대로 단말기를 가지고 가맹점이 각각의 단말기로 결제를 하고 정산을 복잡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벤이 모든 걸 이제 한 번에 역할을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벤의 어떤 좋은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고비용적인 어떤 그런 원가 구조는 간편결제 중개 서비스에서 좋은 대안으로 줄이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해 나간다 그러면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개 서비스가 빅테크 업체들이 봤을 때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성공을 좌우하는 가맹점 확보가 비용 투자 없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에겐 충분히 QR 중개 서비스에 참여할 만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에 커다란 판이 깔린다면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건 참여 사업자들의 몫이 되겠네요. 사실 이번 간편결제 QR 중개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는 그 간편결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 산하에 그 전자금융 관련된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는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은행이랑 그런 국내 금융기관들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제 모바일 직불 결제라는 표준으로 국내 표준을 제정해서 간편결제 QR코드의 표준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또 주요 카드사들이 이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EMV 표준이라는 표준을 이용해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해 보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환경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QR 중개 서비스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까지도 간편결제 빅테크 기업들은 본인들만의 가맹점을 영업하기 위해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QR로 각각 영업을 하고 있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의 기술은 하나의 QR로 모든 간편결제사들의 QR을 통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빅테크들은 지금까지 각자의 QR을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들여서 깔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우리 QR로 들어올 것이냐?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다 내지는 그러기 힘들 거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저희의 어떤 그 QR코드 리딩 모듈만 받게 되면 원래 수백억 이상을 투자했던 자신들의 레거시 QR도 인지를 하고, 또한 저희의 중개 서비스를 받아들인 그런 가맹점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복합 QR도 받아들여서 모든 현재 투자했던 가맹점에서도 또 앞으로 진행될 가맹점에서도 다 결제가 되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핵심 기술을 TD기라는 특허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CTO가 이제 기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많은 기술 기업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 우리 기술이 최고야,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하는데, 저희는 TD기라는 기술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기술이 좋지만은 결국에는 금융결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중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세상, 어떤 새로운 결제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실제로 QR 중개 서비스는 저희가 책상머리에서 뚝딱해서 나온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뭐 두빈나르 소프트나 티페인먼트와 같이 실제 결제 시장의 민간 사업자들이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제 시장 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간편결제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 허들을 낮추고 소비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결제 수단이 많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모든 결제 수단을 가장 빠르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QR 중개 서비스가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상적인 서비스로만 남을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가 실제 올 상반기에 전국 택시에서 상용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택시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택시는 몇 년 전부터 간편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택시에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된 기간은 대략 2006년경부터 시작이 되어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었는데요. 택시에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카드 단말기, 저희가 주력으로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지만 이 카드 단말기는 기존 유통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규격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쭉 논의했던 그 내용들 중에 가맹점 그리고 밴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택시에는 그러한 용어가 그닥 중요하지 않게 취급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교통 정산을 하는 지역 정산 사업자들이 존재해 왔었고, 그래서 택시 개별 가맹점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가맹점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가맹점을 일괄 관리해주는 집단 가맹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적당할 텐데요. 온라인에서는 피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아마 택시의 정산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택시에만 적용하였던 그런 가맹점 관리 시스템이 이 TD이라는 솔루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아마 폭발적인 힘을 가지지 않겠느냐. 결국 가맹점은 굳이 이제 카드사와 또는 신규 페이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택시에서는 그러한 관리 시스템이 10년 이상 유지가 되어 왔었고, 많은 카드사나 페이사들로부터 신뢰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택시에 저희가 이러한 단말기를 TD 솔루션을 탑재한 단말기를 택시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어느 택시를 타도 그 간편 결제, TD 결제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페이사나 기존 레거시 페이사나 대형 빅테크 업체들도 본인들이 가맹점을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특정 지역의 모든 택시에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택시에서 시험 운영되는 새로운 유통구조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반 유통 가맹점도 오프라인 대표 가맹점 형태의 집단 가맹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맞춤형 혜택이 제공되는 TDIC 솔루션이 더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페이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서비스를 저희가 기획하면서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카드사나 페이사들한테 많은 제안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카드사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어도 기존의 신용카드사들이라든가 은행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선 저희가 먼저 생각한 게 그러면은 큰 광역시라든가 서울시 전체 모든 택시에 똑같은 이 TDIC 서비스를 올려놓고 이 서비스에 당신들이 참여하겠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는 어느 카드사를 가든 어느 은행을 가든 모두 다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였고 지금 현재 이제 BC카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페이, 유니온페이도 무조건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제시할 때마다 다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엄청난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계속 폐업해서 사라지는 가맹점, 신규로 들어오는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TDIC이라는 솔루션은 금융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의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중개만 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더 폭발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그런 TDIC 기술을 어디다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앞서 나갔던 빅테크 기업들이 왜 안 됐을까를 고찰했을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딱 두 가지. 기존의 간편결제들은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경험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을 했던 거는 어느 한 분야는 무조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가정이었고 또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일일이 가맹점 영업을 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가장 고민이었는데 정말 뭐 어디서 맺어준 것처럼 이런 택시라는 분야를 만나게 됐고 그런 분야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결제원 팀장님을 뵙고 계속 논의하던 과정에 이런 좀 좋은 어떤 사업 초기 모델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아까 그 사용자 경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간편결제 업체들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40만 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제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뭐 가다가 카카오페이 가맹점이네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다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택시라는 것은 어떤 동, 어떤 뭐 구 이런 게 아니라 광역 전체 또는 전국 택시라고 봤을 때는 이 사용자의 경험이 항상 이루어지는 어떤 가맹점이죠. 특히나 뭐 F&B라든가 리테일처럼 페이사들이 쉽게 영업을 해서 그쪽에서 어떤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러한 가맹점에서 결제원과 중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어떤 저희가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이 사업을 또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번 간편결제 QR 중개 서비스가 국민과 기업 모두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공익성이 큰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운영 비용 등을 감안하면은 무상으로 제공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개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 뭐 직불이나 선불 기반의 결제 서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결제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신 상품이다 보니 그런 카드사의 금융 비용이나 결제 처리를 위한 승인, 매입 비용, 그리고 리스크 비용, 그리고 프로모션 비용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현재 신용카드 벤망을 이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또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유사한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QR 중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벤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벤망을 통하지 않고 결제 프로세스의 일부인 고객 인증을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 간편결제사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제 처리 비용이 저렴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 벤사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결제 사업자가 많은 가맹점들을 다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QR코드 중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택시와 같은 어떤 대표 가맹점 체제 하에서 그 밑에 있는 많은 하위 가맹점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맹점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벤 리스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벤의 어떤 그런 훌륭한 경험들을 또 저희가 일부 도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가맹점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계속 구축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가 스마트로 같은 이미 대기업에 돼 있는 벤사들은 초기에 그런 비용들을 엄청 투자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받았던 거죠. 다만 이제 그 벤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과도하게 경쟁이 되면서 벤 리스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벤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벤 대리점들도 어떤 니치 마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개 서비스가.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인프라를 저희 중개 서비스하고 잘 섞어서 서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서비스가 저변 확대가 될 거라고 좀 더 첨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QR 결제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관련된 비용들을 줄인다면, 기존의 고비용 결제 프로세스를 저비용 구조로 바꿔서 어떤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을 시키고요. 그리고 간편 결제 방식으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넓힘으로써 간편 결제 시장의 파이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간편 결제 QR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궁극적인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어떤 경쟁을 하거나 제로섬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어떤 취약점이라든가 어떤 페인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잡아내서 공공성을 띈 어떤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어떤 원가 구조를 최대한 낮추어서 프로토콜 경제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결제원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젠다가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결제 시장에 핀테크 사업자로서 진입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금융결제원이 있음으로 해서 금융결제원이 고유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업무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피해갈 수 있지만 우선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자라는 명함을 들고 카드사나 은행에 갔을 때 그네들과 전용선 하나 까는 데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 TD기라는 환경이 조성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택시만이라도 대표 가맹점 형태로 여러 페이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구조와 회선, 설비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이 아이디어와 정말 소비자들한테 뭘 다시 피드백해 줄 수 있을지 그런 것으로 무장을 한 여태껏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핀테크 사업자가 시장에 또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사업이 향후에 나타날 미래의 어떤 핀테크 사업에 굉장히 좋은 어떤 밑거름 토양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